진서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3년 4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가의 수도였던 웅진에 축조된 무령왕릉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도가 웅진이란 뜻이죠. 무령왕릉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백제입니다. 자, 백제는 마한에서 건국돼서 주변 소국들을 병합하면서 성장을 했죠. 그리고 평양성을 침략해서 공격해서 고국 원왕, 고구려의 왕을 죽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장수왕 때 공격을 받고 웅진으로 갔다가 성왕 때 사비로 다시 수도를 옮기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마한 지역을 병합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해동성국으로 불린 나라는 발해, 골품제는 신라, 경국대전을 반포한 건 조선의 성종,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친 건 고구려 때 그 을지문덕 장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구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도입하는 가왕을 칭송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했어요. 자, 과거제를 도입한 왕입니다. 그러면 이 왕은 바로 고려의 광종이죠. 자, 고려의 광종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과거제를 도입한 거 하나랑 또 하나는 노비안건법입니다. 이게 하나는 본문, 하나는 선지에 나올 일이 많아요. 정답은 일단 5번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종은 노비안건법 시행, 과거제 시행 두 가지 중 하나가 본문, 하나가 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산국을 정복한 건 신라라고 보시면 돼요. 지증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대왕 아시죠? 수원 화성을 축조한 왕은 조선의 정조. 그 다음에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이거는 이제 고구려의 장수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밑줄 친 이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경제 상황을 보려고 봤더니, 자, 김홍도가 서당의 모습을 그린 풍속화가 담겨 있대요. 이 시기에는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서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됐다. 그리고 서당이 널리 보급됐다. 사실 제가 이제 제 콘텐츠에서는 3등급 대비이기 때문에 문화파트 말씀을 잘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 풍속화는 조선 후기에 서민문화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선 후기라는 거를 풍속화를 몰라도 상품화폐 경제 발달은 아셔야죠. 제가 경제 관련돼서 설명드리는 곳이 조선 후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는 건 조선 후기. 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공인이 성장했고,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거에 관한 얘기는 없지만 대신에 이제 조선 후기에서 또 기억하셔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상평통보의 유통이죠. 그게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농업 기술이나 농업 경영도 발전을 해요. 그래서 상품 작물이 재배됐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뭐가 본문에 뭐가 선지에 나올지 몰라요. 근데 조선 후기에 관한 경제는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노급이 폐지되었다. 이건 통일신라 초기의 신문왕의 업적이에요. 청해진이 설치되었다 하면 이거는 장보고. 그 다음에 전시과 제도가 시행된 건 고려시대입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이제 한말. 그러니까는 이게 1907년인데 일제강점기 직전을 보통 이제 한말, 구한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국제보상운동 관련해서는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매우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셔야죠. 자, 4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몽골의 재침에 대비하기 위해 최후가 왕에게 강화도로 천도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숨는 것은 옳은 계책이 아닙니다. 최후는 관리를 각지에 보내 백성을 산성과 섬으로 옮기게 했다. 이건 그러니까 강화도 천도에 대한 얘기죠. 강화도 천도. 몽골 침입에 대비하는 거예요. 재침이니까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때는 이제 협정을 하고 몽골을 보냈고 두 번째 침략 때는 강화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있었냐? 여기 최후라는 사람이 바로 최씨 무신 정권에 이제 그때 있었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직 무신 정권 시기예요. 그리고 공민왕은
반원 자주 정책, 쌍송 총관부 공격해서 회복시키고 막 이랬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라입니다. 무신정권 시대 그리고 공민왕 측이 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가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화면이 보이는 잔소는 연무당의 예터다. 이 연무당은 조선과 일본이 가를 체결한 곳이래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해안 측량권과 영사재판권이 있는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불평등 조약이기도 하죠. 자, 이 조약은 바로 강화도 조약. 이거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거 다른 말로 조일, 수호, 조규. 수능 시험에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안 나오고 조일, 수호, 조규로 나온 적도 있어요. 반드시 둘 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운요 사건이 먼저 일어나서 그 결과로 체결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조선에서는 수신사, 일본에 가는 외교사절단 수신사를 파견하게 되죠.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자, 최애국 대우를 규정하였다. 이거 최초로 규정한 거는 조미수 통상조약입니다. 통감부가 설치되는 근거가 되었다. 이때 같이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외교권의 박탈이에요. 이거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장영영 창설은 정조 때 이제 왕의 친위 부대죠.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원인, 이 원인은 삼정의 문란이에요.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문란입니다. 민중 봉기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전쟁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항전의 기억, 남한산성. 자, 청해 침입으로 시작된 이 전쟁 당시 인조가 피란하여 머물렀다라는 거죠. 결국은 항복했습니다. 자, 이 전쟁은 뭔가요? 잘 아시겠지만 병자호란. 자, 병자호란의 영향입니다. 병자호란의 영향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북벌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이 병자호란의 원인이 친명 배금 정책이었어요. 금나라, 여진족의 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을 해왔어요. 청나라가 이제 여진족이죠. 그러니까 이 청나라가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갖다가 우리를 왕으로 모셔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그래도 이제 병자호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졌어도 이제 당시 조선에서는 명나라의 의리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청나라를 정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북벌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척하비가 건립된 거는 흥선대원군 때 일이에요. 이게 병인 양요, 신미 양요 끝나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야 서양 놈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되겠다. 그런 의지를 담아서 비석을 세웠어요. 그게 척하비. 교정도감은 무신정권 시기에 특히 최씨 무신정권 시기 아까 최후 나왔죠. 최충원 최후 뭐 이런 분들 최씨 무신정권 시기에 이제 가장 높은 권력기관이었어요. 8만 대장경이 조판된 건 몽골 침입 시기입니다. 몽골 침입 역시 고려시대죠. 구서당 십정은 통일신라의 군사체계예요. 중앙군이 구서당, 지방군이 십정.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의 군사체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다른 부분보다는 척하비 정도를 좀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번. 가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연통제를 시행하였다. 자, 연통제하면 나와야죠. 이거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통제, 그 다음에 교통국,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미위원부예요. 이건 미국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구미위원부. 이승만이 미국 워싱턴에 있으면서 요거 이제 구미위원부 설치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헌의 6조를 채택하였다. 요거는 이제 그 독립협회가 관민 공동회 하면서 이제 그때 헌의 6조를 채택했어요. 그 다음에 갑오개혁을 추진한 거는 뭐 이렇게 1차 때는 군국 기무처, 2차 때는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진단학보를 발행한 거는 이제 진단학회이고요. 그 다음에 신흥강습소를 설립했다. 이건 신민회. 이제 만주 지역에다가 무장 아직 이때는 일제강점기 전이에요. 근데 신민회에서는 이러다가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로 삼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신흥 강습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구미위원부 연통제 교통국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키워드들 기억해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번. 밑줄 친 의병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허위라는 분이에요. 자, 한일 의정서 체결에 반대하여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는 경문을 발표했고 죄송합니다. 군대가 해산되자 연천 등지에서 의병 투쟁을 이끌었다. 자,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거는 1907년에 맺어진 그 한일 신협약, 이걸 다른 말로 정미칠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조약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 군대에 있었던 많은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을 하게 돼요. 그게 정미의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병 부대는 바로 이 정미의병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정미의병이에요. 그럼 정미의병이 한 게 뭐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말했듯이 이제 군인들이 정미의병에 많이 가담을 하면서 이 정미의병의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게 되고 이 13도 창의군 부대가 서울 진공작전을 수행해요. 서울 진공작전. 그래서 이게 정답이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 나오면 정미의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는 게 국내 진공작전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1940년대로 가가지고 그 한국광복군, 이 한국광복군은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어요. 실행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행하기로 했던 날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전에 광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국내 진공작전이 실행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미의병은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 한국광복군은 미국 OSS하고 연합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갑신정변을 일으킨 거는 김옥균, 서강범, 박영효, 서재필 뭐 이런 이제 급진 계합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이건 이제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해서 여진족을 몰아낸 다음에 동북구성을 세운 거죠.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는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부대.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단체는 의열단입니다. 김원봉 선생이 세웠죠.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9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어린이날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포스터래요. 자, 이 단체가 어린이날을 5월 1일로 정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을 만든 단체예요. 자, 이 단체가 어딘지 몰라도 선지에서 답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어린이였고 어린이날 때 들었던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즉 3번 방정환 선생님 등이 주축으로 활동하였다라는 거죠. 어린이날을 보낸 어린이가 소파 방정환 선생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린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정환 이름은 다 기억하시겠죠. 자, 이 단체는 천도교 소년회고 이 방정환 선생이 이 단체를 이끄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사실 이거 어린이날 나오면 단체 이름 몰라도 주로 선지에 방정환 선생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독립문을 건립한 단체는 독립협회.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거는 이제 고종이 파견했고 이때 가신 특사가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렇게 세 분이죠.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한 거는 그 조선어 학회, 그리고 오산학교랑 대성학교를 설립한 단체는 신민회입니다. 10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자, 관제를 고쳐서 무관만 총독에 임명하던 규정을 없앴고 헌병경찰 제도를 보통경찰 제도로 전환했다. 자, 제복 착용하고 대검 차는 것을 폐지했다라는, 자, 이게 지금 공포 분위기 조성했던 거 없애고 헌병경찰 제도 바꾸고 지금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를 문화통치라고 하였지만 근본 방침에 있어서는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있네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래서 이른바라는 단어를 붙여서 말을 하게 돼요. 이른바 문화통치. 일제는 문화통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문화통치 아니고 민족 분열 야기하는 통치,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관련된 게 뭐냐? 선지를 쭉 보시면
이른바 문화통치가 처음으로 나오는 게 언제냐면 3.1운동에 대한 영향이에요. 3.1운동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된다. 그리고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되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게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영선사의 파견 목적, 요거는 이제 신식 무기를 배우기 위해서요. 신식 무기. 그래서 이제 영선사가 청나라 가가지고 신식 무기를 배워옵니다. 그 김윤식 같은 분이 배워와가지고 기기창을 설립하게 되는 거예요. 금융실명제 시행 과정을 알아본다. 이거 김영삼 정부 때 있었어요. 쌍성 총관부가 설치된 시기 원간섭기입니다.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가 나오면 공민왕이에요. 설치는 원간섭기, 공격은 공민왕,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홍경라의 난이 일어난 배경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삼정의 문란,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세금 시스템이 붕괴돼가지고. 또 하나는 서북지역, 이제 평안도 주민들에 대한 차별. 평안도 지역 주민들에서는 차별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 평안도 지역에 유력한 양반이 한양에 오면은 한양의 노비도 양반을 무시했다. 뭐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1번. 밑줄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백동화를 포함한 구화폐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업이 시행되었다라는 거죠. 요거만 보면은 이 사업이 바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정답은 2번이죠. 이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왔어요. 이게 1차 한일협약 때 고문 정치가 시행이 되면서 메가타 재정 고문,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메가타는 화폐 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백동화를 안 바꿔주기도 하고 막 기아치보다 낮게 바꿔주고 막 이래가지고 한국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메가타는 이딴 짓 했고, 스티븐스 외교 고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씨부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떴다라고 하니까 두 분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죠. 그게 바로 장인환 전명훈 의사.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전민 변종도감 실시는 공민왕 때 일이죠. 금난정권 폐지, 이건 이제 정조 때, 조선 정조. 그 다음에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는 계기가 된 거, 이 시기는 1890년대 후반인데 상권 수호 운동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복궁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거는 원납전, 당백전 이런 건데 흥선 대원군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정부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황제 즉위식 절차, 고종이 가해 수립을 선포한 사실 등이 수록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자, 황제가 즉위했다. 고종. 이거는 바로 대한제국이죠. 자, 대한제국은 이제 수립되자마자 뭐 원수부 설치하고 이제 뭐 이런 황제 전제 정치를 강화하는데, 그 이어서 광무개혁을 실행하게 되죠. 그거랑 관련된 게 선지에 있습니다. 바로 1번 지게를 발급하였다요. 요건 이제 광무개혁 때 시행이 돼요. 대한제국 수립에 이어서 광무개혁이 시행되는데 그때 이제 지게를 발급한 거죠. 별무원 조직한 건 고려 때의 윤관, 통리기무화문의 설치는 강화도 지역 이후 1880년에 개화정책의 기구예요.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한 거는 2차 갑오개혁 때,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한 거는 1930년대 일제. 그때 이제 뭐 그 강제징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출, 배급, 이제 인력 수탈, 강제징용이라든지 학도 지원병, 그다음에 여성 정신 근로 뭐 이런 거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자, 13번. 자, 가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있는데,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가. 자, 영국군 요청에 따라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대는 인도 미얀마 전선 보면 나와야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었던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아까 제가 앞선 문제에서 정미의병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부대가 바로 이 한국광복군이에요. 인도 미얀마 전선과 함께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미국 OSS와 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라는 거였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추진은 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실행일자 전에 일제가 망하고 광복이 돼버렸어요. 자, 이 한국 광복군에 대해서는 인도 미얀마 전선이나 이 국내 진공작전 중에 하나가 본문, 하나가 선지로 나오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짝으로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자, 쓰시마 섬을 정벌을 했다고 이제 대표적으로 세종대왕 때 이종무 장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사군 육진 지역 역시 세종대왕 때요. 뭐 장군 이름까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세종대왕 때다. 이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토 히로부미의 처단 안중근 의사.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건 이제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 북로 군정서. 그 다음에 이제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도 여기에 참가를 했죠. 대한독립군. 국내 진공작전 추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밑줄 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자료는 농지개혁 시행 과정에서 정부가 발급한 농지분배 통지서래요. 자, 50총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국회. 이거 보면 이 국회 다 하죠. 사실 수능 한국사에서 나오는 국회는 거의 90% 이상이 이 국회입니다. 바로 재헌국회예요. 이 재헌국회는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일 급한 법부터 만들어라라는 미션을 가지고 이제 세워졌던 국회입니다. 그래서 재헌국회는 임기가 2년이었어요. 야, 2년 동안 중요한 일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법에 의거한 국회 활동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4년짜리 국회는 이 재헌국회 다음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재헌국회는 가장 시급한 법들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게 이제 크게 세 가지. 하나는 헌법, 제일 중요한 법 중에 법이죠.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농지개혁법. 당시에는 농지개혁이 무엇보다도 시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목표는 뭐냐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목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농민이 다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이 농지개혁법은 그냥 바로 이제 제정이 된 거고, 또 하나는 반민족행위 처벌법. 광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 인간들 잡아가지고 이제 두 번 다시는 이딴 일 못하도록 역사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을 제정을 합니다. 자, 정답 나왔죠. 반민특위를 조직하였다가 정답이에요. 이 재헌국회에서 이 법을 만든 걸 근거로 해서 반민특위를 조직하게 된 겁니다. 자, 물론 이 반민족 행위 처벌, 이 반민특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이승만 정부가 조금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친일파 처단이 안 된 채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홍범 14조를 반포한 거는 이제 2차 가보개혁되고, 발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제도를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6.25 전쟁 중에 있었어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이 상황에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제로 헌법을 바꾼 게 발제 개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 뭐 다 일일이 암기하실 건 없고 6.25 전쟁 중에 이게 통과됐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민 공동의 개최는 독립협회, 그리고 대한국 국제를 공포한 거는 대한제국 수립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5번. 밑줄 친 사건의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 책봉, 죽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침입하여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 불타 없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2017년에 실제가 확인되었고 국내로 환수되었다. 자, 이 사건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침입했다. 바로 병인 양요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병인 양요에 대한 배경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병인 양요가 그러니까 왜 일어났냐? 자, 병인 양요는 병인 박해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병인 박해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병인 박해.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들을 박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병인 양요를 일으키고 강화도를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뭐 이건 뭐 이해할 수 있다 칩시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미국 상선이에요. 상선배. 이게 이제 평양에 들어왔는데 이게 평양 주민들을 괴롭히고 약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들이 평양 감사의 명령을 받아서 불태워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니네가 뭔데 우리나라 사람들 배를 불태워 하면서 쳐들어온 게 신미양요예요. 저는 뭐 미국, 프랑스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프랑스는 그나마 이해할 여지가 있고 미국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지네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예. 자기네가 먼저 잘못해놓고 또 쳐들어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때 제국주의는 자, 다음 단발령이 시행된 거는 을미사변이고요. 이모군란이 발생한 거는 이제 그 구식군인들에 대한 차별 그리고 이제 월급도 안 줬죠. 그런 것 때문에 발생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책략이 유포되면서 영남 만인소가 일어나요. 미국하고 수교하라니 미친 거야? 이 신미양이 말씀드렸잖아요. 미국하고 수교하래.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소를 올린 거죠. 근데 그 사람 영남의 그 유생들은 비주류였기 때문에 결국 조미소 통상조약 맺어지죠. 아간 파천이 단행된 건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피신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도 죽고 고종도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꼈겠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보자면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을 이렇게 균형을 맞추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좀 있긴 있습니다. 자, 16번. 자,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오는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남북 화해를 위한 햇볕 정책. 자,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내 기적 같은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이루어졌다. 자, 55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 간의 대화라고 나왔어요. 자, 처음으로 남북 정상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 1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회담이 지금까지 3번 있었어요. 근데 1차 남북 정상회담, 요건 이제 김대중 정부 때예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때 나왔던 게 6.15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5번입니다. 숫자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1차 남북 정상회담이고 6.15 공동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14 남북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자, 정전협정을 체결한 건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한 거는 정부 수립 이전, 이제 광복 이후 정부 수립 전까지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남북 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7.4 남북 공동선언이 성명이 박정희 정부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7번.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광주에서 항일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자, 항일의 불꽃. 이제 나주역에서 발생한 항일 학생의 충돌에 대한 편파적 조치. 이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1929년에 있었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한 건데, 자, 요거랑 가장 관련이 깊은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때는 신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신간회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다른 지역 학생들도 동맹 휴학 같은 걸로 이제 전부 동참을 했습니다. 자, 집강소를 통해 개혁 추진한 건 동학 농민운동, 중국의 오사운동 영향을 준 건 3.1운동이고, 요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거는 임술 농민 봉기, 그 다음에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킨 단체는 보안회예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이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파독 전시관에 다녀왔다. 근데 이 파독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독일로 파견된 광부랑 간호사가 사용했던 장비, 가족에게 쓴 편지 사진. 자, 이걸 보고도 알 수 있고 아니면 베트남 파병으로 들어온 외화 이런 걸로도 알 수 있어요. 바로 박정희 정부입니다. 이 박정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경제 발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기초 자금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일 협정을 맺고 일본한테도 돈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광부나 간호사 보내고 베트남 파병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이 분들의 월급을 담보로 잡고 차관도 빌리고 외화도 번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했고 이제 경제 개발을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박정희 정부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됩니다. 답 바로 나오죠. 유신헌법 제정 1번이 정답이에요. 서울올림픽대회가 개최된 건 노태우 정부 때고, 금강산 관광사업 김대중 정부 때,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제강점기 직전에 설립됐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이건 이제 6.25 끝나자마자 체결됐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밑줄 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6.25 전쟁이죠. 북한의 남침하면 6.25 전쟁밖에 없죠. 예. 자, 6.25 전쟁 중 사실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제 일단은 처음에는 많이 밀려요. 이제 북한하고 소련 연합해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제 많이 밀리죠. 근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슬슬 전황이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계기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압록강, 두만강, 유역까지 가요. 근데 그때 또 중국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밀리고 내려오죠. 흥남 철수, 일사 후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38선 주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정전협정을 맺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죠. 자, 별기군이 창설된 거, 이건 신식군대예요. 통리 기무 아문에서 이제 창설하게 된 별기군 신식군대. 이게 이제 이모군란의 원인이 됐다는 거죠. 자유시 참변이 발생한 거는 대한독립군과 북노군정서가 연합해서 대한독립군단이 된 다음에 이제 간도 참변 때문에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져서 러시아로 가요. 러시아 자유시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유시 참변이 발생했다 이거고, 그 뒤에 다시 만주로 왔는데 그때는 미스야 협정이 체결돼요. 이거는 이제 일본 일제가 만주의 군벌들하고 협정을 맺은 거예요. 독립군 보여서 잡아오면 돈 줄게. 그래서 이제 이때는 독립군들이 이제 일제뿐만이 아니라 중국군까지 피해 다녀야 되는 굉장히 큰 시련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1920년대에요. 산미 증식계획 1920년대에 추진된 쌀 생산량 증가 계획이죠. 이제 산미 증식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증산된 쌀은 우리 한국 사람이 먹으려고 증산된 게 아니었죠. 일제 하여튼. 예. 자, 20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함성, 민주인권 기념관, 남영동 대공분실, 박종철이 경찰 고문으로 사망한 장소, 그 다음에 이한열 동산, 이한열 기념비가 세워진 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동성당 호원철폐를 외쳤다. 자, 박종철, 이한열, 호원철폐 보면은 이 민주화 운동이 무엇인지 나와야 합니다. 바로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이에요.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을 했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게 됐는데, 그 시위 과정에서 또 이한열 학생마저 최루탄을 맞고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이제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시민들의 요구는 대통령 직선제,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겠다. 근데 이제 호원 조치, 4.13 호원 조치 나왔죠. 그 간선제로 뽑는 그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사건과 연관이 돼서 불이 확 붙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6.29 민주화 선언 나옵니다. 여당 대표 노태우가 나와가지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 직선제로 개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29 민주화 선언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이 바뀌어서 직선제가 됐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신탁 통치 결정에 반대하였다. 요거는 이제 미국이 이제 군정 미소 남북 분할 통치할 때, 예, 광복 직후에 그때 이제 신탁 통치하겠다라는 그 얘기가 내려오니까 이제 주로 우익 세력 쪽에서 신탁 통치 결정 반대를 했었어요.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거는 4.19 혁명입니다. 시민군을 조직했다 그랬죠. 이건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광주 지역에서 끝까지 항쟁했는데 시민군 조직했죠. 윌슨이 제기한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은 건 3.1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근현대사 쪽이 시험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자세히 드렸어요. 이제 부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